자, 51번 시연 실험을 한다. 요 경우에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지도할까요? 결국은 공기가 따뜻해짐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러므로 해서 동전이 움직인다.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는 뭐 공기의 팽창이니 뭐 그런 것은 여기서는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땠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하고 지금 제가 했던 것을 한번 실험을 그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본네 물 묻혀서 닦는단 말이에요. 어째서 물을 묻힐까? 하는 생각부터 가지고 그냥 놓으면은 아무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근데 애들 본연에 물을 딱 묻혀 따고 논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선생님 어째서 물 묻힙니까? 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을 묻히지 아니한 것을 또 올려놓고 그 물 묻힌 것은 말하자면은 무슨 공기가 뭐 나가고 들어가고 못 나가기 위해서 한다 그런 가르친 사람은 엉터리고, 물을 안 묻히고 해봐. 만날 해도 안 돼. 근데 물을 묻혀놓고 하면은 딸그닥 딸그닥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보고 이상하다 이래요. 물을 묻힌 것하고 안 묻힌 거고 그렇게 다르다 이것이요. 도대체 어째서 그러냐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항상 어린이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어 묻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사예요. 자, 지금 이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물을 묻혀가지고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잘 본다. 손을 딱 댑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딸그닥 합니다. 애들이 왓 하고 놀란다. 이것이 딸그닥 딸그닥 할 때마다 애들이 놀라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것이요. 이상하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어째서 물을 묻힙니까? 그러면 이제 물 안 묻힌 놈을 다른 병을 갖다 놓으면 물 안 묻힌 놈을 만날에도 이것이 안 움직여. 이것은 다시 또 물을 묻혀갖고 또 놓고, 아까 여는 안 된 놈도 물을 묻혀갖고 놓고 하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을 묻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물을 묻힌다고 하는 것이 동전이 움직이게 하고도 움직이지 않게도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애기들이 전제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잘 봅시다. 그래 놓고 손으로 딱 싼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딸그닥 선생님 요거 해보셨어요? 실험 해보셨어요? 애들 딸그닥 할 때마다 하고 소리가 나요. 생전 생각해보도 안 했던 것이 여기서 현상이 보이거든요. 하고 놀라는 소리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전개했을까? 야, 그러면 첫째 소이란 말이야. 손이 병을 감쌌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아까 그것이 있죠. 거의 또 가르쳐줘야. 정말은 어린이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가르쳐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손으로 감싸므로써 저것이 딸그닥 했단 말이죠. 근데 손을 감싸지 않으니까 안 움직여.
또 손을 감쌉니다. 움직여. 그러면은 동전이 움직이는 것은 손으로 감싸니까 움직이고 손으로 감싸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까지 알게 되었죠, 애기들이. 다음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발문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손으로 감쌌을 때 동전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고 묻습니다. 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러면 어린이들이 손이 무슨 일을 했을까? 병을 감쌌단 말이에요. 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병을 감쌌습니다. 그걸 모르는 애가 있겠어? 병을 감쌌으니까 동전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이 무슨 일을 했게? 손이 무슨 일을 했을까? 결과에서는 처음에는 동전이 움직여서 첫째, 손으로 감쌌으니까 움직였다. 자, 그러면 손으로 감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무슨 일을 했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손이 무슨 일을 했게? 물어보면 뭐 됐겠습니까? 손은 따뜻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따뜻하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이 따뜻해져서 동전이 움직이는 것이 이것은 여기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손으로 감쌌기 때문에 감싼 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손이 따뜻하니까 병을 따뜻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따뜻해진 병이 무슨 일을 했기에? 따뜻해진 병이 무슨 일을 했기에? 병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요. 애기들이 이제 고학년이니까. 야, 따뜻해진 병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제 어려워하면은 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시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수업한 바에 의하면 애기들 다 압니다. 병이 따뜻해졌다. 따뜻해진 병이 무슨 일을 했기에?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했다. 그럼 따뜻해진 공기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큰 발문은 무엇입니까? 동전은 왜 움직였는가? 어찌해서 동전이 움직였는가? 이것은 큰 발문입니다. 처음에 큰 발문을 제시해 놓은데 지금까지는 이 큰 발문 하나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큰 발문, 다시 말하면 동전이 왜 움직였냐? 요 큰 발문, 요 애기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죠. 차근차근 해간단 말이죠. 처음에 이것이 물을 묻혀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안 묻혔을 때는 아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을 묻힘으로써 결국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죠. 나중에 가서 그 문제는 또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감쌌다. 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병을 따뜻하게 했다. 따뜻해진 병이 무슨 일을 했기에? 병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했다. 따뜻해진 공기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것이 움직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는 손으로 감쌌다. 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따뜻해진 손이 병을 따뜻하게 했다. 따뜻해진 병이 무슨 일을 했기에?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했다. 따뜻해진 공기가 무슨 일을 했기에?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 이놈을 밀어 올렸다. 그러므로 딸그닥거렸다. 하고 애기들이 쉽게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진 공기는 병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공기가 무슨 일을 했기에? 방법이 없어. 동전이 움직인 것은 결국은 따뜻해진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냐 하고 생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애기들은. 그래서 결국 따뜻해진 공기가 밖으로 나갔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딸그닥거린단 말이죠. 딸그닥. 결국 이렇게 해서
따뜻해진 공기는 밖으로 나가 그때에 이것을 밀어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따뜻해진 공기는 어찌해서 이것을 밀어 올리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거기까지요. 더 이상 애기들이 혹시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방금과 같은 그러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물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또 자, 시연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린이들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아까 동전에 물 묻힌 동전하고 물 묻히지 아니한 동전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물을 묻히지 아니한 것은 동전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만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움직인 것을 실제로 애기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물 묻힌 것을 해놓으니까 잠시 후에 딸락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물을 묻힘으로써 말하자면 틈이 생기잖아요. 공기가 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을 안 묻히면은 그 틈이 생겨서 공기가 다 거리 나가본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동전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애기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단히 의문을 하나의 의문이 해결되면 또 의문이 나오고 또 의문이 나오고 이렇게 하도록 수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또 아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는 좋은 수업의 방법이다 하고 내가 감히 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연 실험이 다음에는 52번. 자, 정의와 일치하는 것과 삼각형의 정의, 원의 정의 다 있죠? 그런 정의와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섞어 놓음으로써 양자를 구별하도록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각형의 지도 해갖고 자, 요 중에서 사각형인 것과 사각형이 아닌 것을 제시해 놓고 사각형을 찾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각형이라는 것은 아까 정의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4개의 편과 4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그런다. 그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 가지 도형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가 같은 것은 4개의 직선과 4개의 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각형이다 이 말. 그런가 하면은 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각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각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말. 자, 이때에 마가 있습니다. 마는 사각형인가 아닌가 봅니다. 사각형의 정의에 비춰봐라 이것이요. 사각형의 정의 뭐냐? 4개의 직선과 4개의 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애기들은 말을 사각형으로 안 보여. 각의 개념이 애매하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마는 각이 3개인데요? 하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각이 4개라고 하는 정의하고는 다르다 이거. 아니 마의 그 무슨 각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각이냐 이 말이야. 이것이 각이냐 이 말이야. 애기들은 이것을 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만 각이지. 이거는 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때에 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사각형이란다. 이것을 오목사각형이라고 한다더만. 오목사각형.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지도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얘들아, 사각형이라는 것은 말이다, 4개의 직선과 4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한다. 교과서인들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은 실제로 구별을 못 해버려. 아까와 같은 마 같은 도형은 사각형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각형의 정의를 외움과 동시에 그 정의의 정의와 똑같은 도형을 많이 그려놓고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포맷을 마련한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감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써넣기, 답을 써넣기 이런 거예요. 다음에 54번, 55번, X와 Y를 대비시켜 사고한다. 항상 대비시키는 것이 중요해. 어린이들 하여금 사고하도록 함에 있어서 늘 대비시켜야 된다. 어떻게 대비시키냐? 우리가 이미 다 가령 요거 또 다, 가, 나, 다 스텝 수업, 그 수업에서 요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가령 요것은 요거 X와 Y를 대비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영도로 인해서 부산항은 아무리 큰 태풍이 불더라도 안전한 항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요 영도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요거 그래도 모르는 애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영도를 이렇게 띄워본다 이 말이죠. 영도가 없는 경우고, 자 이렇게 영도가 있는 경우고, 선생님들께 이거 안 되어 있죠. 이거 일일이 다 만들기가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만드십시오. 또 어떻게 하냐면은 칼로 싹 누르면 얘가 구멍이 뻥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멍을 이와 같은 종이를 붙여갖고 막아야 돼. 막아갖고 여기 없어지는 경우하고 이거 있는 경우를 이렇게 해서 이래. 이러면은 어떤 어린이든지 아무리 못 생각하는 어린이라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늘 그 바닷가에 살지 않는 애기들은 바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울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손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여기서 밀려온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 교사가 이런 것은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대비시킴으로써 사고하게 하면은 어떤 어린이라도 이해가 갈 줄 아는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A, B 양구조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야말로 구상적 사고형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또 혼자 말하며 사고하게 한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혼자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고란 자신과 또 하나의 자신과의 대화이다. 이게 진짜 사고를 할 때는 정말로 자신과 자신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혼자 말하면서 사고한다고 하는 거. 또 여기서 3학년 애기한테도 가르치면 되는 늘 혼자 말을 해라. 늘 혼자 말을 해라. 그러면은 나는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뇌 속에서는 또 하나의 내가 상대가 되어가지고 둘이서 얘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내 생각보다 세 사람의 내가 얘기한다.
또 네 사람이 내가 이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말하며 사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와 또 하나의 나를 머릿속에다가 상정해 놓고 둘이서 얘기하는 세 사람의 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번에 이웃과 진짜 이웃과 서로 비교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다음에 60번 누구도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이나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또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이미 다 고물장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교재도 참 좋은 교재예요. 고물장수는 결국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거 또 한편으로는 그 고물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팔았다. 그야말로 고물로 팔았단 말이에요. 실수해서 그렇게 판 것인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은 돈이지만은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라고 한 거. 그것을 정직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결국은 두 사람의 자기가 마주보고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또 가면은 가려놓고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한다 하는 것. 가령 우리 어린이들은요, 선생님이 간단한 그 쇼핑백 같은 것만 들고 들어가도 저 선생님 무엇이 들었을까 하고 관심 갖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이게 쇼핑백 들고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우게 일부가 보이게 해놔. 일부가 보이게 해놓고 더 이제 저 속에 무엇이 들었냐, 저 밑에 무엇이 들었냐 이렇게 해서 가려놓고 정체가 무엇이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합을 시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거기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에 귀천의 차가 없다. 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직업에 귀천의 차가 없냐? 교과서 읽어보면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무원과 쓰레기 수거원 두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대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고? 전부 공무원 선택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직업에 귀천의 차가 없다는 거 그걸 맞는 말이요? 그대들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직업에 귀천의 차가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증명한 거다 말이야. 정말 직업에 귀천의 차가 없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애기들은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직업에 귀천의 차가 없단 말이 뭔 말이냐? 그 뜻을 생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어째서 직업에 귀천의 차가 없을까요? 쓰레기 수거원하고 공무원하고 여기들은 전부 공무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면서 아주 좋은 제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직업이든지 하지 그 직업을 맡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가령 쓰레기 수거는 누구도 희망하지 않을 뿐인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모든 직업은 소중하다. 똑같이 소중하다. 그 뜻이다 그 말이야. 똑같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똑같이 존중해야 된다.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그 직업들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아주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될 줄 압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음에 허위 정보를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진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 이 문제, 삼각형 밑변, 이것은 곡선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그 한일 수업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병학 교수가 우리 한국 쪽 대표고 저쪽에서는 요시모토 히소시 선생님이 대표, 이렇게 해서 한일 수업기술연구회가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연구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오사카에서 연구 발표가 있었을 때에 제가 이것을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발표가 수업 발표, 자기 수업을 발표하는 것. 그래서 그 말하자면 밑변이 얼른 보면 직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살짝 곡선이 되는 거죠. 이제 곡선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때 가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요시모토 선생이 수업을 나중에 말씀하실 때 당신께서 말하고자 하는 수업이란 무엇이냐를 잘 설명해 줬다. 그렇게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수업이란 이렇게 해서 결국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고하게 만드는 것이 수업이다. 그런 것이죠. 결국 교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허위 정보를 주도록 했다. 다음에 속임수를 쓴다. 속임수. 이거 써서 여기다가 똑같이 딱 불을 붙이고 똑같이 이 컵을 쐈는데 이쪽은 금방 꺼지면 이쪽은 안 꺼져. 계속해서 이상하단 말이죠. 애들이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 얘가 바늘구멍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바늘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좀 안 좋은 공기는 저 우그 구멍으로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은 계속 타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똑같은데 어찌해서 이쪽 불은 꺼지냐.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공급됐을 때 비로소 탄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죠. 여기서 얘들아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탄다이. 이런 말 갖고 가르치는 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어쩌겠습니까? 산소와 불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속임수를 쓴다.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능동적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모순되는 정보, 대립되는 정보, 부정하는 정보, 상대를 그야말로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보를 줌으로써 사고 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20cc하고 물 20cc를 더하면 얼마 됩니까? 40cc죠. 자, 여기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 20cc, 20cc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40. 실제 해보니까 40, 40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 20cc하고 알코올 20cc 더했을 때 얼마 될까요? 어린이들은 당연히 40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볼까요? 해보니까 40이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알코올가 아직도 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 따랐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도 똑같다.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것이. 똑같은 액체를 20cc씩 부었는데 어째 40이 안 되냐. 이래서 묻는 주체로 형성이 된다. 결국 수업이라는 것은 묻는 주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단 묻게 되면은 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수업이란 그야말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로 하여금 어떻게 사고하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경우 또 좋은 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아주 높은 수준까지 과학적 지식을 여기서 이제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 수준까지라 그럽니다. 무슨 과학적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쌀 1리 더하고 콩 1리터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보통 2리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부숴놓고 보니까 2리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콩 사이로 전부 다 쌀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2리터가 못 된다. 자, 그러면은 물과 알코올, 이것이 물이고 이것이 알코올 이런 관계인가 하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중학교에 가서 배운다. 분자에 대한 거이. 다음에 예상 밖에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보면은요, 우리 과학에 5학년 2학기 과학 있는데 5학년 2학기 여기를 지도할 때는 이 세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혈관, 혈액순환, 순환기관. 이 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는 한 번 가르쳤으니까 다 알았을 것이다 하고 이 말을 쓰고 1시간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수업을 불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용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혈관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 이런 그림이. 이것이 지금 혈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도 혈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혈관의 길이가, 그러니까 혈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냥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또 뭐요? 혈관에 그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길이? 혈관의 길이. 혈액 순환을 하는 정맥과 동맥,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요. 네. 정맥과 동맥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온 몸을 순환을 하는데
그 작용을 어디서 하느냐면 심장에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컨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혈액의 길입니다. 혈액의 길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는 혈액도 있고 굵은 혈액도 있는데 혈액의 길이가 요 교과서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혈액이란 것은 온 몸에 굵은 혈액과 가는 혈액이 온 몸에 펼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피를 순환시킴으로써 심장이 박동함으로써 온 몸에 혈액을 순환 그래서 새로운 산소를 보내주고 결국은 더러워진 또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몸에 가늘고 굵은 혈관들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도대체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보다 더 많이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해보는데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럴 때에 또 제가 수업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혈관이 말이야 굵은 혈관도 있고 가는 혈관도 있고 그야말로 여가 조금 상처가 나도 피가 나온 거 봐라. 결국 피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 순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인체에 있는 혈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을 보면 이렇게 혈관이 나와 있다. 혈관이 보인단 말이죠. 굵은 혈관, 가는 혈관. 어째서 굵은 혈관이 필요하고 가는 혈관이 어째서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 애기들이 그동안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어쨌든 온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요. 자, 단위가 센티미터일까? 애들은 그건 아니겠다 이것이죠. 그러면 미터일까? 미터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 킬로미터? 그건 너무 크다고 말이지. 근데 실제로 킬로미터다. 와, 몇 킬로미터로 될까? 그때부터 관심이 갔습니다. 어디 몇 킬로미터 되겠느냐? 자꾸 애들이 뭐라고 그걸 칠판에 다 써놓는단 말이야. 자, 근데 실제로 말이다. 실제로 여러분 킬로미터라고 단위를 킬로미터가 되고 잠깐만 여기서 1킬로미터? 아니 동그라미 하죠. 10킬로미터? No. 100킬로미터? No. 1000킬로미터? No. 이렇게 여기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 해서 10만 킬로미터다. 결국 10만 킬로미터는 얼마나 기냐? 지구를 2바퀴 돌고 반이다 이 말이야. 적도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네. 적도가. 그러니까 그놈은 2바퀴 반이니까 우와. 그래서 10만 킬로미터다 이 말. 애기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어린이들이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혈관이 길어야 됩니까? 이 말이야.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혈관이 길지 않냐? 가늘고 긴 혈관들이 온 몸에 펴져 있는데 그것이 10만 킬로미터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적도의 2바퀴 반. 엄청나지 않습니까? 적도의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가늘고 긴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요. 참으로. 그리고 그게 구석구석까지 맑은 피가 가고 또 그곳에서 더러워진 피는 또 정맥을 타고 또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맥은 또 우리의 정화된 피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오고 가요. 그것이 심장에 의해서 그런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니 도대체 인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도 신기하고 놀라운 구조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밖에 그야말로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준다 그 말이에요.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적도를 2바퀴 반 정도 긴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애기들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기에 그렇게 굵고 가는 혈관이 10만 킬로미터나 온몸에 펴져 있느냐. 그것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밖에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번 결론 결과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 이유나 근거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무엇입니까? 의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과정을 밟아서 마치 결과가 알게 되죠. 근데 뭘 거꾸로 한다 그 말이죠. 거꾸로. 이것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 요것 우리 공부했죠. 네. 태반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결론, 결과, 옳은 생각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이유나 근거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한다고. 보통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서 공통점을 찾아서 나중에 법칙을 찾아낸 되죠. 이번에는 거꾸로 법칙을 먼저 가르쳐놓고 거꾸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 접근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배열 순서를 바르게 고쳐놓기 전과 후에 글을 읽어본다. 우리가 설명문의 구조를 지난번에 모의수업을 했었죠. 그때 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으로서 69번까지로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력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 각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 조건 뭐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기록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그 문제를 어린이들 각자가 사고해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사고해서 얻은 자기 나름의 생각, 그 1번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과 기록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하든지 문제가 있고 보통 발문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문제를 던져주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남의 말을 듣기 전에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고 그럽니다. 잠정적 해답이라는 것은 지금 임시로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이 생각은 앞으로 더 새로워지고 발전할 그 소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출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출발점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란 말은 어째서 나왔냐면 잠정적이란 말은 지금 임시로 그런 뜻입니다. 요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현재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생각하고 또는 이웃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은 더 수정되고 더 발전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것이다. 잠정적인 해답이 이것이다.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름의 생각 또는 잠정적 해답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잠정적이다 말이야. 앞으로 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반드시 가져야 쓴다. 이것이 사고의 출발점이다 말이야.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은 남의 생각에 관심도 안 갖습니다. 일단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면 남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같으냐, 틀리냐, 똑같으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웃과 더불어 이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 남의 생각을 잘 듣고 내 생각과 비교 사고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웃은 자기 짝꿍서 출발해서 우리 반 전체 생각 되도록이면 그래서 전원이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버리고 그 전원에 동시 발표된 것을 그때그때 비교 사고를 해버릴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원 동시 발표 이 기술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는 알아봤습니다만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가져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1학년이 되었든 2학년이 되었든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갖고 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발문해서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정답이 있어. 정답 알아맞추기 대회예요. 그것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각자 나름의 생각,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왕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모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갖고 이제 그것이 또 근거가 돼서 이웃 생각과 비교 사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과의 비교 사고를 통해서 소박했던 자기 나름의 생각이 점점 그야말로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훌륭한 결론을 얻어내요. 이게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 출발점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수업을 보면은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일부러 지도하고 있는 수업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올 수 있는 얘기들만 사고하고 그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 대회하는 학급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어린이로 하여금 각자 나름으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웃 생각과 비교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완전한 생각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잠정적 자기 나름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자,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69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69번 외에도 또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정리해 보는 것이 이런 정도고요. 따라서 심진을 일으키는 법칙도 결국은 이것이 바로 도입할 때 도입 단계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에 도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문제의식을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 이것이 도입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게 해서 토의하고 토론해서 마침내 옳은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고 과정이 일련의 그런 과정을 우리는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교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그러한 사고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교사의 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법칙들이 주요하게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법칙을 많이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것이 이 다음에는요, 어떤 문제를 보면은 애들한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사고하는 기술, 무엇을 사고할 것인가 하는, 아니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금방 머리에 팍팍 떠오른단 말이죠. 쉽게 되지 않죠. 많이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는 79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더 찾아볼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기왕에 이 79 이것을 수업에 적용해서 언제라도 수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그 사고력 육성에 관한 기술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다. 소감도 좋습니다. 소감도 말씀하십시다.